수기운으로 쫙 몰리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생 좀 여자분 사주였는데 남자가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홍등가에서 일하신 분의 사주가 됩니다. 도화살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신살이라고 하는데 사주를 해석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야 되는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오늘은 1탄으로 준비했고 반응이 좋으면 2탄도 빨리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살이라는 것은 길신하고 흉살을 합친 단어입니다. 신은 좋은 신을 뜻하고 살은 안 좋은 흉신을 뜻하는 거죠. 편관을 칠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신살에서 유래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법사주를 점성술,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칠정사여라고 중국에 예전에 점성술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태양, 달, 그 다음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7개의 별과 사여, 가상의 별, 나후, 개도, 자기 월패로 운명을 점쳤고요. 이 중에서 수, 금, 화, 목, 토, 오성이라고 하고 오성을 기반으로 한 운명 예측 방법을 오성학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이건 나중에 명리학의 이제 오행의 기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고법에서는 주로 신살이 운명을 예측하는 어떤 키였습니다. 연으로 세팅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도 신살은 연지 위주로 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삼명통공이라는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통 한 120여 개에서 300개까지 신살이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신살만 따로 정리한 책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만세력 어플을 보면 보통 어떤 운명을 넣든지 수십 개의 신살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당히 많죠? 그게 다 자격력이 있는지 퀘스천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대표적인 신살들 놓고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법사주라는 것은 고법하고 완전 다른 체계, 연에서부터 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살을 통해서 운명을 예측하는 것을 배격했습니다. 특히 적천수와 같은 책은 여기 신살을 좋은 일에 재뿌리는 것 같다고 아주 안 좋게 표현했고요. 자평진전을 쓴 심효천 선생도 신살을 시체와 같다고 아주 안 좋게 표현했습니다. 대신 평을 달았던 손하고 선생은 무척대고 배척하지는 말고 좀 참고를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에 와서도 신살이 완전히 배척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때는 또 작용력이 있습니다. 어떤 때가 그런 것인지 보겠습니다. 천을귀인을 볼 텐데요. 길신 중에 으뜸입니다. 옥당천을귀인이라고도 하고요. 실제로 천을귀인은 있는 별입니다. 천구, 하늘을 봤을 때 가성의 천구 안에 자미원, 해미원, 천시원 이런 이제 곳이 존재하고 천왕이 살고 있는 북극성이 이제 최고 지존입니다. 북극성 옆에서 천왕을 보조하는 자리에 천을귀인이 있습니다. 실제로 용자리에 실제로 있는 별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사주에서 쓰는 천을귀인은 여기서 유래되진 않고 일간을 중심으로 바뀌어서 일간이 간무경이면 충미, 을기면 신자, 병정이면 해유, 신이면 인호, 임계면 삼효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거를 생월에 따라서 양기와 음기로 나누기도 하는데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사주는 일간이 욕이죠. 일간이 갑이니까 갑 기준에서는 충미가 천을귀인에 해당되는데 여기가 이제 천을귀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자평진전 평주에 나왔던 사례고요. 그러면 이제 간목 입장에서 나의 귀인이 여기 월에 있으면 월은 부모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천을귀인이 존재하죠.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무토 입장에서 무토라는 것은 여기서는 재물, 재성인데요. 무토 입장에서도 천을귀인이 여기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일간도 일지도 같은 녹색 비견 겁재가 있기 때문에 간목 일간도 강하고 무토 현재도 재물도 뿌리가 있으면서 강하고 그리고 귀인이 되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귀인으로 모인다고 해서 아주 좋은 명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좋은 가문에서 출생하고 귀인의 도움이 있어서 큰 벼슬을 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천을귀인을 볼 때 일간도 물론 보지만 일간 옆에 다른 천간의 글자도 천을귀인에 해당하는 글자가 있는지 보고 어떤 상태지를 보면 운명을 예측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창귀인은 학문을 아주 잘한다. 문이 이제 그럴 문이기 때문에 학문에 재능이 있는 인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이제 식신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생하는 글자가 되죠. 생하는. 무 같은 경우는 토기 때문에 토생금인데 여기 식신이면서 문창귀인이 되고요. 기토 같은 경우는 유가 식신이면서 문창귀인이 되고 이민도 그러네요. 이민도 음양이 같으면서 식신이고요. 계묘도 그렇습니다. 특이한 거는 여기 경우는 정류일진 같은 경우는 편제이면서 문창귀인이 되는 조금 다른 예가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식신에 해당하는 글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있으면 어떻게 했냐? 학문을 잘한다. 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하고 좋은 결과물을 내고 예를 들어서 무토 같은 경우 일지에 식신을 두게 되면 좋은 결과물을 공부를 잘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기토 일간 입장에서는 유금이 식신이 되고 문창귀인이 됩니다. 그래서 문창귀인이 있으면서 옆에서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더 강합니다. 여기가 진유합, 유술합, 가을생이기 때문에 금이 아주 더 강화되는 거죠. 이 사주는 기토가 언뜻 보면 토가 많아서 강해 보이지만 지지가 다 식신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해졌다. 사주는 화가 있어야 좋은 사주고요. 실제로 대운의 장관이 되셨고 묘대운에는 식신을 충하는 운에는 사망하셨습니다. 도화살 많이 들어보셨죠? 약간 식구금스럽고 성적인 의미, 문란, 안 좋은 단어가 떠오르는 단어예요. 실제로 점성학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 별은 필수라는 것이고 유래는 비, 발, 그래서 금하고 수에 가깝죠. 수기운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도화살입니다. 쾌남자라는 책에서는 태양이 떠서 서쪽 연못, 함지에 지는 것. 함지라는 건 연못이에요. 이것도 역시 물이 되겠죠. 원래 기원은 물과 관련이 많다. 12신살의 연살에도 해당되는데요. 연살이라는 거는 목욕지거든요. 목욕이라는 거는 이 벗고 씻는 거잖아요. 이것도 물과 관련된 겁니다. 또 이제 목욕이라는 건 벗고 씻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는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살이 있는 분들은 끼가 일단 있는. 현대에 와서는 도화살이 각광을 받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남한테 알려지기 어렵고 알려져야 그것이 또 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도화살은 성공을 위해서 또 중요한 살이 되기도 합니다. 연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세력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연지죠. 연지 기준에서 신자진이 글자가 들어있으면 띠로 환산할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 쥐띠, 용띠는 유가 있으면 도화살이 해당이 되고요. 인호술, 범띠, 말띠, 개띠는 묘, 그 다음에 뱀띠, 닭띠, 속띠는 오,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자. 그래서 자오묘유라는 왕지의 글자라고 해요. 계절의 대표, 자기의 계절의 기운을 마음껏 드러내는 시기를 도화살로 봅니다. 그 중에서 물과 관련이 있는 것, 물과 관련이 있는 게 가장 작용력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기토일간이에요. 현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자진 같은 경우는 유금이 이 도화입니다. 도화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일지 기준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해묘미 이 해당될 때는 자가 도화살이에요. 그럼 여기도 일지 기준으로 해서는 도화가 되네. 연지 기준에서는 시지가 도화가 되고 일지 기준에서는 연지가 도화가 돼서 앞과 끝이 모두 도화로 강합니다. 그리고 금수가 강하죠. 지지를 보시면 금생수하고 해자축 이렇게 수기운의 방합까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수가 매우 강합니다. 천간에도 보시면 개수가 있고 경금이 있어서 금생수하기 때문에 수기운으로 쫙 몰리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일생 좀 여자분 사주였는데 남자가 많아가지고 나중에는 홍등가에서 일하신 분의 사주가 됩니다. 도화가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도화가 안 좋게 작용할 때는요. 이제 도화살이 많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도화를 옆에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형태가 이루어지면 도화의 부정적인 면이 강해지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기토인데 수는 이제 재성이 되죠. 기토하고 수가 만나면 흙탕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흙탕물에 도화살까지 작용해서 홍등가에서 일하는 좀 안 좋은 삶을 사셨던 분의 사주입니다. 그리고 최근 논문이 있어서 제가 참고를 해봤어요. 이분은 신살이 실제 의미가 있는지 대중 가수들의 사주를 놓고 신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는 연구를 하셨어요. 참고한 신살은 역마살, 이건 돌아다니는 거죠. 도화살은 끼, 홍염살도 사실은 이제 도화살하고 비슷하고 인기에 관련되고요. 문창기는 뭐 작곡을 한다든지 작사를 한다든지 노래를 잘한다든지 자기의 이제 표현 뭐 이런 데 중심을 둔 것이고요. 이런 신살이 가수들의 사주에 나오는지 보셨는데 아쉬운 거는 사주를 정확하게 좀 분석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본 게 아니라 연지하고 일지만 이런 살들이 있는지만 보셨어요. 조사 대상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엄밀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결론을 보면 남성 가수에는 화개살이 많이 나왔어요. 화개살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종교성, 예술성, 고독, 외로움 이런 거 관련이 돼요. 남자들은 창작의 고통과 외로움이었는지 화개살이 나타났고 실제 뭐 여성 가수하고 봤을 때 도화살, 홍염살은 비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엄밀한 게 아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연구에 한계가 있었다. 화개살이 두드러진 거는 재미있는 결과다. 화개살을 이어서 바로 설명드릴 텐데 화개살이라는 것은 묘예요, 묘. 삼합이라는 활동에 있어서 기운이 묘지로 들어가는 묘지로 이렇게 묻히는 거죠. 신체 활동은 없어 묘에 누워서 정신세계가 아주 발달합니다. 화개살이 발달된 분은 학문적 성취가 좋거나 정신세계가 발달하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고독이나 외로움과도 관련이 있고요. 당연히 인성하고 같이 있으면 인성이라는 건 생각하고 사고하는 거니까 인성하고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화개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종교인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개살이 있는데 공망살하고 겹치면 수도승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례도 보겠습니다. 좋은 신과 합쳐지면 대기하거나 교수라든지 문장가가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지 위주로 보지만 일지 기준으로 당연히 봅니다. 이제 신자진에는 요 끝에 글자 진이 화개살에 해당하고요. 인호술은 요 끝에 글자 술이 화개살에 해당하고 사유축 끝에 글자가 이제 해당하고 해묘미도 끝에 글자가 화개살에 해당합니다. 자, 연지를 기준으로 보는데 신자진 네, 바로 끝에 글자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화개살입니다. 일지를 기준으로 봐도 사유축이지만 요 그대로가 화개살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토가 많으면 화개살의 기능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공망을 또 볼 때 일주 기준으로 보는데요. 신축일주는 진사 글자 공망인데 공망에도 해당합니다. 화개살이고 공망 플러스가 되죠. 아까 화개살하고 공망되면 뭐라 그랬어요? 수도승이 된다 그랬는데 이 사주는 이제 비구니 스님의 사주입니다. 스님의 사주. 뭐 인성이 과다하게 많은 것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꼭 이렇다고 100% 승려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귀문관사를 볼 텐데요. 원진살하고도 매우 유사합니다. 원진살 많이 들어보셨죠? 뭐 좋은 살은 아닙니다. 귀문관살이 있으면 정신 이상을 한다든지 신경쇠약에 걸린다.
좋지 않죠. 원진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진과 기문은 요 두 글 다르고 똑같습니다. 이게 삼합에 대한 그립인데 자하고 오는 이제 충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하고 신은 또 합하는 관계죠. 그럼 자미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껴서 합도 아니고 충도 아닌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원진살이 많은 경우에는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 간의 관계성이 애매하다. 어긋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민하고 신경질,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격이 좋고 좋게 쓰일 때는 놀라운 촉, 예지력, 성견지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귀문관살이나 원진살이 있는 분들은 예민하고 촉이 좋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 신강하고 격이 좋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발현되고요. 신약하면 더 불리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습니다. 김정인 님이 명리이론과 정신질환의 상관성 연구라는 아주 훌륭한 연구를 하셨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했거나 치료했거나 퇴원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설문을 하셔가지고 어떤 신살이 있는지 보셨어요. 이분의 연구는 앞에 도화살 연구와는 달리 개별 사주를 모두 명조를 분석하셨기 때문에 훨씬 훌륭한 연구가 됐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상당한 많은 퍼센트로 원진살, 귀문관살이 발견이 됐습니다. 사주 명조 8글자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운에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는 경우도 포함을 했습니다. 운에서 올 때도 작용력이 있다. 재미있는 부분은 이 조사를 신년에 하셨는데 묘신기문이 특히 운에서 작용했기 때문에 많이 퍼센트로 포함된 결과였습니다. 운에서 와서 나의 글자하고 원진, 귀문을 이룰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원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지끼리의 관계죠. 그래서 보면 여기 대표적으로 인하고 유가 원진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토일간이 신약합니다. 그러니까 신약하면 좋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원진이 더 힘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요 갑술대운, 사술 원진까지 겹쳐가지고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신 분의 사주예요. 영철, 연쇄살인마 있죠? 신약한 사주에 원진이 겹쳐서 사실은 그런 일들 벌리게 됐습니다. 신약 원진이 신약 사주에는 상당한 작용력이 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신살은 그 자체 하나가 있다고 영향을 주기보다는 주변에 어떤 기운들이 있어서 신살하고 상승작용하는지 이에 따라서 작용력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살 하나로 기륭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 신살 주변이 격이 좋고 균형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신살을 적극적으로 좋게 활용하지만 격이 나쁘고 신약하고 부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신살의 안 좋은 점이 부각되고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다른 신살들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